안녕하세요. 주식요즘 평택 도비예요. 예, 제가 애가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좀 애를 간호하느라 명절에 별 그딴 걸 못했어요. 네, 그건 명절에 병원에 갇혀있다 생각하면은 좀 암담한 연휴가 됐겠지만 나름 그냥 애랑 더 시간도 가까이 보낼 수 있고 딱히 비싼 외식을 해도 되지 않는 음, 여행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있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아침에 부산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주식 계좌가 벌어졌네요. 네, 저도 장이 좀 나스닥 지수가 한 3, 4%가 떨어진 것 같고 제 자산도 2% 정도 떡락한 것 같아요. 솔직히 2% 떡락한 그런 건 저는 신경도 안 쓰지만 3억 모았다고 사실 지난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억이 이번에 깨졌다. 그게 좀 기분이 나빠요. 오늘로 10월 초에 달성했던 3월이 깨져버렸다. 좀 기분 나쁜 일이죠. 아무튼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에 다시 좀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뭐 SNS에 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또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좀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언이 SNS에서 나온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희의 대응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솔직히 대응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네, 저도 게시물에 계좌를 올려드릴 건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펄해졌어요. 근데 많이 빠진 종목은 좀 사고 좀 많이 빠진 게 짐이랑 크록스가 많이 빠졌거든요. 얘들 그래서 크록스 400주 채우고 390 몇 주였는데 400주 채우고 짐도 2000 몇 주에 있었는데 2040주까지 채웠어요. 네, 짐은 빌빌거리면 조금 더 살 생각이고 그리고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안 빠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1.5% 정도 빠졌더라고요. 참 내수주가 왜 빠진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뭐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잘 버텨줘서 그나마 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정도. 그리고 유가도 툭 빠지면서 40% 거의 50%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던 50%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던 헬머리치 앤 페인도 많이 빠졌거든. 4% 빠졌거든요. 근데 정말 고유가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 이후 고유가로 유가의 흐름이 변할 걸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그러려니 하는 거고 아니면 4, 50% 가까운 수익이 났으면 한 번쯤 부분 매도를 하는 게 아닌 해서 좀 현금을 아껴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면은 부분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 이번에 그냥 둬봤어요. 왜냐하면 헬머리치 페인 매도 안 하고 그냥 뒀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 앞선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 계획적으로 유가 헬머리치 앤페인 안 팔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미국 제조업을 부활해서 자국민의 지지층을 확보한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뭐 우리 자국민 조선업, 조선소 안 간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사실은 외국인들 많이 모집해서 일을 하고 있는 판인데, 미국 본토 사람들이 기본 연봉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물가가 더 비싼 국가인데, 자국민들이 뭐 딱히 미국 제조업 부활한다고 거기 취직을 하겠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그렇다고 또 외국인 입국도 막고 있잖아요. 뭐 난민 입국도 막고, 멕시코에 넘어온 사람들도 못 오게 하기 위해 장벽을 막 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 이게 저는 정말 자유무역이 이끌어온 이 뭔가 기술과 시대의 발전을 역행하는, 정말 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 비슷한 좀 뻘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조업 부활이란 이 모멘텀은 트럼프 2기 중에는 4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게 트럼프 지금 숙제 1, 뭔가 실패할 숙제지만 자국민의 지지, 공화당의 좀 자충수라 생각하지만 포퓰리즘을 위해서 트럼프가 던지는 떠하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안정인데 이것 때문에 유가를 드럽게 찍어 누르고 있죠. 언제까지? 일단 전 중간 선거까지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트럼프가 내세우는 포퓰리즘, 사실 이건 포퓰리즘이라 하긴 못하지만 물가 안정시켜줄게, 날 뽑아줘, 이거잖아요. 바이든은 사실 좀 못한 거니까. 바이든은 CPI,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근원 물가 지수에 대해서만은 기준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인하 인상을 고려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냥 헤드라인 CPI, 뭐 유가, 식료품 다 포함한 거에서, 보통 유가랑 식료품 가격은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라고 뭐 기존 뭐 집값이나 이런 여러저런 물가랑 포괄해서 물가를 측정한 개념인데, 사실 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선 바이든은 이 헤드라인 CPI를 찍어 눌렀다 생각했어야 됐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가 워낙 고유가였으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 부분을 조금 잘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이든보다 낫다, 이거를 헤드라인 CPI를 유가 포함해서 쫙 눌려주면서 이 뭔가 난 물가를 잡은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크잖아요. 어디를 가도 차를 몰아야 돼. 그래서 유가를 잡으면서, 유가 지금 저유가 가고 있잖아요. 내가 물가를 잡는 대통령이다, 바이든보다 나가 우월하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저는 유가 찍어 누르기는, 이 유가로 대표된 물가 찍어 누르기를 트럼프는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유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또 알 수 없는 거지만, 저는 그 뒤로는 유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는 게, 워낙 일단 지금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세 번째, 지금 중국을 이겨먹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트럼프는, 그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숙제죠. 세 번째 숙제를 가져가려는데, 이건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어요. 중국의 관세, 보류, 중국의 딱 정확한 관세를 딱 때리는 시점을 계속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이펙에서도 아마 시진핑이랑 만날 것 같아요. 저는 만나서 시주석은 뭐 우리의 친구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을 도와주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는 좀 어필을 해가지고 무역을 무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 좀 보여주면서 물가를 조금 잡는 효과를 내면서 적어도 중간선거까지는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식의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남은 임기 동안엔 중국을 좀 공격을 해도 뭐 그렇다고 물가 올라간 데서 또 상원 하원에 공화당 사람이 이미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트럼프 본인 자체가 의사 결정을 하고 뭐 정책 결정을 하는데 거리낄 리스크는 훨씬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가 올라가는 것도 막 신경 안 쓰고 빈살만 왕세자한테도 5일 감산을 좀 요청하고 오펙에도 그리고 중국이 원유 때문에 좀 힘들어 가도록 많이 괴롭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일이 좀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 같아서 저는 헬머리치 샴페인은 팔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45% 할 때 매도를 좀 쳐놓는 게 좋았던 건가? 정말 이러다 경기 침체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정책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그런 상식보단 정책적인 힘이 더 강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지금 제일 목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상원 하원 의원의 공화당 의원을 많이 박는 게 목표니까 일단은 저유가를 유지하고 그 선거할 때까지 중국과도 좀 그나마 좋은 친구까지는 아니라도 동업자 수준의 관계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조업 관련 미국의 제조업 강화는 사실 정말 뻘짓이고 뭔가 성공한다 해도 별로 영양가가 없고 물가만 높아지는 이상한 정책이라 생각하죠. 뭐 그걸 컨셉으로 표를 받아내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뭐 미국에 공장 들어서고 해도 신흥개발국에 다시 또 공장이 기업 민간에서 그냥 신흥국에 공장을 세워버리면은 사실 미국 공장이 서서히 망하고 또 언제 미국의 공장을 이렇게 필요했다는 듯이 그건 없었던 얘기가 될 거예요. 나중에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럼 또 자유무역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헬머리 샴페인은 보유, 짐이랑 크록스는 추매,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가만히 놔뒀어요. 뭐 월말에 배당금을 저한테 100만원 110만원 정도 써줄 테니까 그거 받아서 한국장에 삼표 시멘트랑 삼성 SDI 좀 더 살까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파란색으로 마감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좀 묘하지만 뭐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저 병원에 아들 데리고 병원에 있을 동안 기독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니까 그냥 휴게실에 있을 때 잠깐 읽었어요. 뭐 모세, 노아 이런 성서 속의 영웅들의 얘기를 보니까
저도 주식 투자해서 모세나 노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냥 제가 잠깐 책 읽고 안 볼 생각이에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가치가 있고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땅이 메말라 있을 때 홍수를 대비하는 도비의 방주를 만들어 놓는, 예, 이 도비가 될게요. 네, 오늘은 주식이 너무 파랗게 질려 있더라도 아침에 기상하셨을 때 너무 우울하거나 슬퍼해 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는 날에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근데 전 어떤 종교는 없어요. 뭐 신이 뭔가 신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주면 전 무교예요. 근데 성서 만화를 좀 읽다 보니까 좀 성경 만화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어, 유일신론에 물들었나?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애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도 애 책 읽어주면서 좀 독서를 좀 했던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대응했던 건 제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떡락해서 대응했던 건 이까지고 전 지금 열차 타고 평택 올라가 볼게요. 빠이.